가을비가 내리는 저녁이에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 10살 소녀 강서연은 집 앞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젖은 교복, 흠뻑 젖은 머리카락. 하지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요. 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그 애를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계모 박미선의 날카로운 목소리예요. 이어서 아버지 강태준의 힘없는 대답이 들려오지요. 여보, 그래도 내 딸인데. 당신 딸? 당신은 이제 나랑 재혼했잖아. 내 자식들이 당신 자식이고 저 애는 전처 자식일 뿐이야.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떨어요. 추워요. 무섭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외로워요. 1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엄마가 계셨으니까요. 서연이 9살 되던 해 가을, 엄마는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지요. 투병 기간 내내 엄마는 서연 앞에서는 웃으려 애썼지만 몸은 점점 약해져 갔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걷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마지막 순간 엄마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아빠 말 잘 듣고 착하게 살아. 엄마, 가지 마. 하지만 엄마는 눈을 감으셨어요. 다시는 뜨지 않으셨지요. 장례식장에서 아빠는 계속 울었어요. 서연도 울었어요. 그때 서연은 생각했어요. 이제 아빠랑 둘이서 살아야겠구나. 엄마 몫까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아빠는 낯선 여자를 데려왔어요. 박미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높은 구두를 신은 여자였지요. 서연아, 인사해. 이분이 새 엄마가 되실 거야. 그 여자에게는 아이가 둘 있었어요. 12살 민우와 8살 지희.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서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었지만 웃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네 식구는 한 집에서 살게 됐어요. 처음 몇 주는 괜찮았어요. 새엄마는 겉으로는 친절했어요. 아빠가 있을 때는요. 하지만 아빠가 없을 때는 달랐어요. 설거지는 항상 서연의 몫이 됐어요. 민우 오빠가 더 나이가 많았지만 상관없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어느 날 새엄마는 서연에게 방을 지희에게 양보하라고 했어요. 서연은 다락방으로 옮겨야 했지요.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어요. 학교 준비물을 사달라고 하면 새엄마는 돈이 없다며 거절했어요. 내 엄마가 죽어서 우리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데. 다음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준비물을 가져왔냐고 물으면 서연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반 아이들이 웃었지요. 그런 날이 계속됐어요. 어느 날 밤 서연은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새엄마가 급식으로 충분하다며 저녁을 주지 않았어요. 냉장고에 케이크가 있었어요. 서연은 조그만 한 조각만 떼어 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엄마가 소리를 질렀어요. 민우가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켰지요. 새엄마는 서연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내가 먹었어? 허락도 없이? 죄송해요.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 학교에서 급식 먹었잖아. 도둑년. 따기가 날아왔어요. 뺨이 화끈거렸지요. 서연은 그날 저녁도 굶었어요. 다락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뺨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아빠는 항상 바빴어요.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이 많았어요. 서연이 말을 걸면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지요. 새엄마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아빠는 새엄마한테 잘해드리라고만 했어요. 아빠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 서연은 용기를 내어 아빠에게 힘들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박미선이 나타났고 서연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새엄마의 차가운 눈빛이 무서웠거든요. 그날 밤 새엄마가 다락방으로 올라와 경고했어요. 야, 강서연. 아빠한테 일러 바쳤어? 다음에 또 그러면 가만 안 둬. 서연은 이불 속에서 작게 울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계셨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1년이 지났어요. 서연은 10살이 됐어요. 어느 가을날 학교에서 돌아온 서연은 집문이 잠긴 걸 발견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현관 앞 계단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날이 어두워졌어요. 옷이 다 젖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드디어 새엄마가 나타났어요. 민우와 지희를 데리고요. 지희가 물었어요. 엄마, 쟤 왜 밖에 있어? 박미선은 서연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강서연, 너 내일 짐 싸.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빠랑 나랑 얘기했어. 너를 더 이상 못 키우겠어. 고아원 보내기로 했어. 세상이 무너졌어요. 서연은 새엄마 다리를 붙잡고 울었어요. 아니에요. 싫어요. 아빠는요. 아빠도 동의하셨어. 내가 너무 말썽이래. 하지만 박미선은 차갑게 서연을 밀쳐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빗속에서 밤을 보냈지요.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빠가 나타났어요. 서연은 달려가 매달렸어요. 아빠, 나 고아원 안 갈래. 제발. 하지만 아빠는 서연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도 어쩔 수 없어. 아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 나 잘 부탁한다고 했잖아. 아빠는 고개를 돌렸어요. 차에 타라는 말만 했지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빗소리만 들렸어요. 서연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려요. 고아원 앞에 도착했어요. 작은 건물, 사랑의 집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원장 선생님이 나왔고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사인했어요. 아빠, 가지 마. 제발. 하지만 아빠는 돌아서서 차에 탔어요. 차가 멀어져 갔어요. 서연은 달려가려 했지만 원장 선생님이 붙잡았어요. 서연은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계속 내렸어요. 그날 10살 강서연은 버려졌어요. 아빠에게, 가족에게, 세상에게. 고아원은 춥고 낯설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서연을 경계했어요. 새로운 애, 버림받았대. 그런 소문이 돌았지요. 서연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밤마다 엄마 꿈을 꿨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1달, 2달. 시간이 지났어요. 아빠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지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다른 아이들은 가족들이 면회를 왔어요. 선물도 가져왔지요. 서연은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 나 여기 있어. 데리러 와.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원장 박순자 선생님이 다가와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지요. 박순자 선생님은 서연을 안아줬어요. 울어도 돼. 많이 울어. 하지만 기억해. 넌 버려진 게 아니야. 넌 특별한 거야. 언젠가 너를 정말 사랑해줄 가족을 만날 거야. 서연은 선생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것이 서연에게 유일한 위로였지요. 1년이 지났어요. 서연은 11살이 됐어요. 고아원 생활에도 익숙해졌지만
마음 한편은 늘 공허했어요. 어느 봄날 원장 선생님이 서연을 불렀어요. 미국에서 온 부부가 서연을 보고 싶어 한다고 했지요. 상담실에 외국인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금발의 여자 캐서린과 백발의 남자 마이클. 둘 다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통역하시는 분이 옆에 계셨지요. 캐서린은 서연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안녕, 서연아. 제 이름은 캐서린이에요. 넌 정말 예쁜 아이구나.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예쁘다니. 자신은 버림받은 아이인데. 캐서린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우리랑 미국에 갈래? 우리 딸이 되어줄래? 서연은 원장 선생님을 봤어요.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누군가 자신을 원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캐서린이 다시 말했어요. 우리는 내가 우리 딸이 되길 바라. 서연은 처음으로 웃었어요. 1년 만에 처음이었지요. 몇 달 후 서류가 다 완성됐어요. 떠나는 날 아침 박순자 원장 선생님이 서연을 꼭 안아줬어요. 서연아, 행복해라. 꼭. 그리고 서연아, 언젠가 내가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와. 당당하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에서 캐서린과 마이클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멀어졌어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아빠, 잘 사세요. 전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절 무시하지 못하게. 그때는 제가 누군지 보여드릴 거예요. 작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11살 소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슬픔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지요.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11살 강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25년 후 그녀는 돌아올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25년 후 2025년 현재예요. 서울 강남 선우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 40층 통유리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와요. 새벽 6시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지요. 하지만 이미 불이 켜진 방이 하나 있어요. 강서연 36살. 선우그룹 최고 경영자예요. 완벽하게 차려입은 검은색 명품 슈트, 뒤로 넘긴 긴 머리, 날카로운 눈빛. 25년 전 고아원에서 떠났던 그 소녀는 이제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여성이 됐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어요. 분기 실적 보고서, 해외 투자 계약서, 신규 사업 제안서, 연 매출 5조 원 규모의 기업을 이끄는 CEO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지요. 노크 소리가 들려요. 비서실장 한재민이 들어와요. 38살 서연의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이지요. 회장님, 오늘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오전 9시 이사회, 11시 해외 투자자 미팅, 오후 2시 언론 인터뷰, 5시. 재민이 말을 멈춰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봐요. 5시요? 그 건에 대한 최종 보고입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요. 그건 25년을 기다린 바로 그 일이지요. 준비는 완료됐나요? 네, 회장님. 모든 자료 수집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여요. 마침내 때가 왔어요. 한편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2층. 강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벽지가 벗겨지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작은 방. 여기에 강태준이 살고 있어요. 62살, 25년 전 딸을 고아원에 버렸던 그 남자지요. 아침 7시 강태준은 작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2년 전 회사에서 퇴직한 후 그의 삶은 초라해졌어요.
퇴직금 5억 원을 받았지만 대부분 박미선과 그녀의 자식들이 써버렸지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요. 아침 뉴스예요. 선우그룹 강서연 회장.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45% 증가. 자수성가한 여성 CEO의 신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서연의 모습이 나와요. 우아하게 걸어가는 모습,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 강태주는 무심코 화면을 봐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지만 곧 고개를 저어요. 설마, 그럴 리 없지요. 거실에서 박미선의 목소리가 들려요. 여보, 라면 다 됐어? 응, 지금 가져갈게. 강태주는 라면을 들고 거실로 가요. 박미선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60살이 다 되었지만 여전히 화장을 진하게 하고 염색한 머리를 휘날리고 있지요. 옆에는 명품 가방이 놓여 있어요. 남편 퇴직금으로 산 거예요. 아침부터 라면이야? 제대로 된 밥 좀 해줘. 미안해. 반찬이 없어서 돈 좀 줘. 마트 가서 장 봐올게. 강태주는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요. 박미선이 낚아채듯 받아요. 고작 10만 원? 이걸로 뭘 사? 이번 달 생활비가 별로 안 남아서. 즉, 쓸데없이 퇴직금만 많이 받아놓고는. 다 어디 갔어? 강태주는 아무 말도 못해요. 퇴직금 5억 중 3억은 민우의 사업 자금으로 1억은 지희의 빚 갚는데 나머지는 박미선의 명품 쇼핑에 사라졌어요. 이제 남은 건 월 200만 원 남짓한 연금뿐이지요. 민우는 아직도 안 일어났어? 박미선이 한숨을 쉬어요. 어제 늦게 들어왔대. 사업 때문에 바빠서. 사업. 강태주는 쓴웃음을 지어요. 민우는 지난 5년간 5번이나 사업에 실패했어요. 치킨집, 카페, 온라인 쇼핑몰, 코인 투자, 부동산 경매.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었지요. 지금도 3억 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작은 방문이 열려요. 강민우가 나와요. 32살, 부은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어젯밤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어머니, 돈 좀. 또, 어제 50만 원 줬잖아. 긴급한 일이 생겨서 20만 원만요. 박미선은 한숨을 쉬며 지갑을 꺼내요. 강태준이 준 돈에서 20만 원을 빼서 민우에게 줘요. 민우는 받아들고는 인사도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요. 강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참담해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저렇게 됐어요.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거지요. 박미선의 과잉 보호 속에서 민우는 무능하고 오만한 어른이 됐어요. 또 다른 방문이 열려요. 강지희가 나와요. 28살, 짙은 화장에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옷을 입고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짝퉁이에요. 진짜를 살 돈이 없거든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으러 가는데 돈 좀. 지희야, 너 이번 달에 벌써 100만 원 넘게 썼잖아. 에이, 엄마. 친구들 앞에서 쪽팔리게 하지 마. 50만 원만. 박미선은 난처한 표정을 지어요. 이미 강태준한테 받은 돈을 다 나눠준 상태예요. 여보, 돈 좀 더 줘봐. 강태준은 지갑을 열어요. 남은 건 10,000원짜리 몇 장뿐이에요. 미안한데. 이게 다야. 지희가 혀를 차요. 아버지는 맨날 돈이 없네. 퇴직금은 다 어디 갔어요? 그게 됐어요. 카드 쓸게요. 지희는 짜증을 내며 나가요. 강태준은 한숨을 쉬어요. 이게 자신의 가족이에요. 25년 전 서연을 버리고 선택한 가족.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전혀요. 그날 오후 강남 한복판 고급 카페. 지희는 친구들과 브런치를 먹고 있어요. 테이블 위에는 비싼 음식들이 가득해요.
1인당 5만 원이 넘는 코스지요. 지희야, 너희 아버지 대기업 다니셨다며? 부럽다. 친구가 말해요. 지희는 어색하게 웃어요. 응, 뭐 그랬지. 퇴직금 엄청 받으셨겠네? 좋겠다. 지희는 대답 대신 커피를 마셔요. 친구들은 모릅니다. 퇴직금이 벌써 바닥났다는 것을, 집이 전세라는 것을, 자신들 가족이 사실 가난하다는 것을요. 있잖아. 나 요즘 인스타 팔로워 많이 늘었어. 5만 명 넘었거든. 지희가 자랑스럽게 말해요. 핸드폰을 꺼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여줘요.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해요.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외제차 앞에서 찍은 사진들. 하지만 다 거짓이에요. 가방은 짝퉁이거나 빌린 거고, 레스토랑은 앞에서만 찍고 안 들어간 거고, 차는 친구 거예요. 와, 대박. 너 인플루언서 하면 되겠다. 그치? 나도 그 생각 중이야. 광고도 들어오고, 사실 광고는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인은 계속 거짓말을 해요. 친구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기 싫거든요. 계산할 시간이에요. 총 45만 원. 지인은 카드를 내밀어요. 하지만 카드가 거절돼요. 죄송한데요. 이 카드 한도 초과해요. 지희의 얼굴이 빨개져요.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아, 미안. 다른 카드. 두 번째 카드도 거절돼요. 지희는 식은땀이 나요. 저기, 내가 먼저 계산하고 너희가 이체해 줄래? 친구 하나가 계산을 대신 해줘요. 지희는 고맙다고 말하지만 속으론 치욕스러워요. 카페를 나서며 생각해요. 이렇게는 못 살아.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해. 그날 저녁, 민우는 허름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어요.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이 여러 개 놓여 있어요. 야, 민우야. 너 사업은 어떻게 됐어? 망했어. 완전히. 또, 이번이 몇 번째야? 5번째. 아니, 6번째인가. 친구들이 한숨을 쉬어요. 민우는 술잔을 비우며 중얼거려요. 나도 한 방 터뜨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돈? 내 아버지 퇴직금 있잖아. 그거 벌써 다 썼어. 내 사업 자금으로. 진짜? 5억을? 응. 다 날렸지 뭐. 친구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민우는 계속 술을 마셔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요. 새벽 2시 현관문을 열 때 열쇠를 떨어뜨려요. 박미선이 나와요. 민우야, 또 술 마셨어? 엄마, 나 왜 이렇게 안 될까? 괜찮아. 우리 민우 다음엔 잘 될 거야. 박미선은 아들을 안아줘요. 여전히 민우를 감싸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민우는 무능하고 빚은 쌓여가고 미래는 없어요. 다음 날 선우그룹 회장실. 서연은 재민이 가져온 두꺼운 파일을 보고 있어요. 파일 표지에는 강태준 일가 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지요. 서연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겨요. 강태준의 현재 상황, 박미선의 소비 내역, 민우의 사업 실패 기록, 지희의 SNS 활동, 가족의 재정 상태, 모든 것이 상세히 적혀 있어요. 퇴직금 5억 원 중 현재 남은 금액은 약 3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빚은 민우 씨가 3억, 지희 씨가 5천만 원입니다. 서연은 냉소를 지어요. 25년 전 자신을 버렸을 때는 그렇게 잘 살던 가족이 이제는 빚더미에 앉았어요. 인과응보지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요? 돈입니다. 특히 민우 씨는 사업 재기를 위한 투자금을, 지희 씨는 명품과 사치를 위한 돈을 원합니다. 박미선은 자식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특히 민우 씨가 재벌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덮어요.
계획이 완성됐어요. 좋아요. 이제 시작하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연은 창밖을 바라봐요. 강남의 빌딩 숲이 보여요. 저 너머 어딘가에 그 가족이 살고 있지요. 미끼를 던질 거예요.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요. 그리고 그들이 욕심을 부리길 기다릴 거예요. 투자 제안 말씀이십니까? 네. 익명의 투자자로 접근하세요. 민우 씨에게 사업 투자 이야기를, 지희 씨에게는 인플루언서, 스폰서 제안을 하세요. 절대 제 이름을 언급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재민이 나가요. 서연은 혼자 남아 창밖을 봐요. 25년을 기다렸어요. 11살 때 비행기를 타고 떠나던 그날부터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을 거두는 모든 순간 서연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그 가족이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어요. 25년 전 엄마와 찍은 마지막 사진. 엄마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환하게 웃고 계세요. 서연은 사진을 쓰다듬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을 매만져요. 거울을 봐요. 25년 전 그 불쌍한 소녀는 이제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CEO예요. 그리고 곧 그들은 알게 될 거예요. 자신들이 누구를 버렸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복수가 시작됐어요. 일주일 후, 민우는 낡은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구로 디지털 단지 뒷골목의 허름한 건물 3층. 6번째 도전하는 사업. 이번에는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하지만 투자금이 없어요. 은행 대출도 막혔지요.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서요. 핸드폰이 울려요. 모르는 번호예요. 민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요. 여보세요? 강민우 대표님이십니까? 저는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의 이사 김철수라고 합니다.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요? 네, 외국계 투자 회사입니다. 대표님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했는데 매우 흥미롭더군요. 민우의 심장이 두근거려요. 사업 계획서는 1년 전에 여기저기 뿌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단 한 곳도 연락이 오지 않았었지요. 정말입니까? 네, 저희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서 상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뵐까요? 내일 오후 2시 강남 호텔 커피숍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겨요.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해요. 엄마, 나 투자 받을 것 같아. 외국계 회사에서 연락 왔어. 박미선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요. 정말? 우리 아들 드디어 대박 나는 거야? 응, 내일 미팅이야. 옷 좀 사야 하는데. 알았어. 카드 줄게. 제대로 된 양복 사. 민우는 그날 백화점에 가서 비싼 양복을 사요. 200만 원짜리. 카드가 막 긁혀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곧 투자금이 들어올 테니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강남 고급 호텔 커피숍. 민우는 새 양복을 입고 나타나요. 긴장되면서도 들떠 있어요. 중년 남자가 손을 흔들어요. 강민우 대표님, 반갑습니다. 김철수입니다. 악수를 해요. 김철수는 단정한 슈트를 입고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어요. 민우는 긴장이 풀려요. 진짜 투자자 같아 보이거든요. 사실 김철수는 재민이 고용한 배우예요. 선우그룹의 돈으로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지요. 대표님의 사업 계획서 정말 잘 봤습니다. 특히 타겟 고객층 분석이 인상적이더군요. 감사합니다.
민우는 기뻐요. 누군가 자신의 사업을 인정해 주다니. 김철수가 서류를 꺼내요. 저희가 초기 투자금으로 20억 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20억이요? 민우의 눈이 휘둥그레져요. 20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에요. 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총 40억으로 시작하는 거죠. 민우의 표정이 굳어요. 제가 20억을요? 네, 저희는 대표님의 의지를 보고 싶습니다. 본인 돈이 걸려야 더 열심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제가 지금 당장 20억은 김철수가 미소 지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민우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회의를 열어요. 박미선, 지희, 강태준이 거실에 모여요. 20억을 내야 한대. 그럼 투자사에서 20억을 더 넣어줘서 총 40억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야. 박미선이 눈을 반짝여요. 40억? 그럼 대박이잖아. 문제는 우리가 20억이 없다는 거야.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해요. 민우야, 그거 사기 아니냐? 요즘 투자 사기 많다더라.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부정적이시네. 이건 진짜 기회야. 박미선이 남편을 노려봐요. 당신은 조용히 있어. 우리 아들 인생 망칠 거야? 강태준은 입을 다물어요. 박미선이 계속 말해요. 20억. 어떻게 구하지? 대출은? 은행에서 안 빌려줘. 내 신용이 바닥이잖아. 친척들한테 빌려볼까? 친척들도 다 우리 피해서 도망갔어. 지난번 사업 때 돈 못 갚아서 방이 조용해져요. 모두 고민에 잠겨요. 그때 민우의 핸드폰이 울려요. 김철수예요. 대표님, 제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본사에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대표님은 5억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35억을 넣을게요. 민우는 숨이 멎을 것 같아요. 5억이요? 정말입니까? 네, 대표님의 열정을 높이 산 거죠. 하지만 이번 주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겨요. 민우는 가족들을 봐요. 5억이래. 5억만 있으면 돼. 박미선이 계산을 해봐요. 지금 우리 통장에 3천만 원. 5억을 어떻게 해? 지희가 말해요. 오빠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돼. 집? 응, 전세 3억짜리잖아. 담보대출 받으면 2억은 나오지 않을까? 박미선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 그리고 내 적금이 5천만 원 있어. 그리고 모두 강태준을 봐요. 강태준은 고개를 저어요. 내 연금까지 쓸 순 없어.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야. 여보, 아들 인생 걸린 문제야. 이번에 성공하면 노후 걱정 없어. 하지만 당신 딸 하나 버렸으면 아들 하나는 제대로 키워야 하는 거 아니야? 날카로운 한마디예요. 강태준은 움찔해요. 25년 전 서연을 버린 기억이 떠올라요. 죄책감이 밀려와요. 알았어. 결국 강태준은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동의해요. 일주일 후 민우는 5억 원을 모아요. 집 담보대출 2억, 박미선 적금 5천만 원, 강태준 연금 담보대출 1억 5천만 원, 그리고 친구들에게 빌린 돈 1억. 총 5억 원이에요. 김철수와 다시 만나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사본을 건네요. 5억 준비했습니다. 김철수가 미소 지어요. 훌륭합니다. 계약서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민우는 두꺼운 계약서를 받아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해요. 제대로 읽지도 않고 사인해요. 김철수가 말해요. 이제 투자금을 이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일주일 후 저희 투자금 35억과 합쳐져서 사업이 시작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우는 은행에 가서 5억 원을 김철수가 알려준 계좌로 보내요.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려요. 드디어 성공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해요. 다 보냈어. 일주일 후면 사업 시작이야. 박미선이 아들을 끌어안아요. 우리 아들 드디어 재벌 되는 거야. 지희도 기뻐해요. 오빠, 성공하면 나도 좀 도와줘. 강태준만 불안한 표정이에요. 뭔가 찜찜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같은 시각, 선우그룹 회장실. 재민이 서연에게 보고해요. 회장님, 5억 원 입금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봐요. 계좌에 5억 원이 들어와 있어요. 서연은 냉소를 지어요. 그들이 가진 전부네요. 네, 집 담보대출에 아버지 연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딱 일주일만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서연이 잠시 멈춰요. 일주일 후 그 돈이 사라지게 만드세요. 투자 사기로. 알겠습니다. 재민이 나가요. 서연은 창밖을 봐요. 25년 전 생각이 나요. 자신을 고아원에 버리던 그날. 아빠가 차를 타고 떠나던 모습. 차가운 빗속에서 혼자 울던 자신. 이제 당신들 차례예요. 당신들도 한순간에 모든 걸 잃는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한편 지희도 이상한 연락을 받아요. 인스타그램 DM이에요. 안녕하세요, 지희님. 저는 럭셔리 브랜드 마케팅 업체 대표입니다. 지희님의 인스타를 보고 연락드립니다. 저희와 협업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한 달에 1,000만 원 지급하고 명품도 협찬해 드립니다. 지희는 믿을 수가 없어요. 1,000만 원? 명품 협찬? 꿈에 그리던 일이에요. 바로 답장을 보내요. 정말인가요? 너무 좋아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희님께서 먼저 저희 상품을 구매하셔서 인증샷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일종의 테스트예요. 얼마짜리를 사야 하나요? 500만 원어치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바로 계약서 보내드리고 다음 달부터 1,000만 원씩 입금됩니다. 지희는 고민해요. 500만 원. 큰 돈이에요. 하지만 다음 달부터 1,000만 원씩 받는다면 바로 본전이에요. 지희는 어머니에게 졸라요. 엄마, 나 인플루언서 계약 들어왔어. 500만 원만 투자하면 매달 1,000만 원 받아. 정말? 우리 딸도 드디어? 박미선은 지희에게 500만 원을 줘요. 강태준 연금에서 또 빌려온 돈이에요. 지희는 그 돈으로 가짜 명품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해요. 당연히 돈은 사라지고 물건은 오지 않아요. 일주일이 지나요. 민우는 매일 김철수에게 전화해요. 하지만 받지 않아요. 문자도 답이 없어요. 사무실 주소로 찾아가 보지만 그곳은 텅 빈 사무실이에요. 이게 무슨... 민우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요. 경찰이 조사해 보니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는 유령 회사예요. 김철수라는 사람도 가짜 신분이에요.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5억. 가족이 가진 전부가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해요. 사기야. 다 사기였어. 박미선이 비명을 질러요. 뭐라고? 5억이. 미안해. 엄마. 미안해. 지희도 같은 상황이에요. 협찬업체는 연락이 두절됐고 500만 원은 사라졌어요. 둘이 동시에 사기를 당한 거예요. 거실이 아수라장이 돼요. 박미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어요. 어떻게 집도 담보 잡혔는데. 강태준은 말없이 서 있어요. 자신의 연금도 날아갔어요. 노후 대책이 사라진 거예요. 민우와 지희는 서로를 쳐다보며 울어요.
그날 밤 서연은 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어요. 재민에게서 보고가 와요. 회장님, 그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좋아요. 첫 번째 단계 완료네요. 다음 단계는요? 조금 기다려요. 그들이 더 절망할 때까지. 그리고 서연은 와인잔을 내려놓아요. 그때 제가 나타날 거예요. 그들 앞에. 언제쯤? 한 달 후. 그들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때. 재민이 나가요. 서연은 발코니로 나가 서울 야경을 봐요. 저 멀리 어딘가에서 그 가족이 울고 있을 거예요. 25년 전 자신처럼.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들이 저에게 한 것의 100배를 돌려줄 거예요.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요. 서연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지요. 한 달이 지나요. 민훈의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강태준의 연금도 압류됐어요. 빚만 8억이 남았지요. 그들은 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민우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어요. 지인은 울면서 SNS 계정을 폭파했어요. 박미선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려요. 강태준이 문을 열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어요. 강태준 씨 댁 맞으십니까? 네. 누구시죠? 선우그룹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댁 가족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선우그룹이요? 강태준은 놀라요. 대한민국 3대 기업 중 하나잖아요. 왜 자신들을 찾는 걸까요? 내일 오후 3시 본사로 와주시겠습니까? 가족분들 모두 함께요. 남자는 명함을 남기고 가요. 강태준은 명함을 봐요. 선우그룹 비서실장 한재민이라고 적혀 있어요. 가족들을 불러 모아요. 선우그룹에서 우리를 부른대. 선우그룹? 왜? 모르겠어. 내일 가족 모두 오래. 다음 날 내 가족은 선우그룹 본사로 가요. 40층 초고층 빌딩. 로비부터 압도적이에요. 민우는 주눅이 들어요. 지인은 긴장하고요. 박미선은 기대에 차 있어요. 혹시 투자 이야기일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요. 비서실장 한재민이 안내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복도를 지나 거대한 문 앞에 서요. 회장실이에요. 재민이 문을 열어요. 들어가십시오. 네 사람은 조심스럽게 들어가요. 거대한 방이에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 전경이 보여요. 그리고 책상 뒤에 한 여자가 서 있어요.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긴 머리, 완벽한 슈트 실루엣. 천천히 돌아서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강서연이에요. 36살 25년 만에 그들 앞에 나타난 서연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요. 침묵이 흘러요. 네 사람은 멍하니 서연을 바라봐요. 뭔가 낯익은 얼굴이에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그 소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서연은 천천히 책상 앞으로 걸어와요. 높은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울려요. 딸깍 딸깍. 그 소리가 마치 심판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려요. 책상에 기대어 네 사람을 내려다봐요. 우월한 자세지요. 자, 앉으세요. 서연이 소파를 가리켜요. 네 사람은 어색하게 앉아요. 서연은 그들 맞은편에 앉지요. 다리를 우아하게 꼬고 팔짱을 껴요. 완벽한 CEO의 포즈예요.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어요. 저희를 왜 부르신 건지 아직 모르시겠어요?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를 끊어요. 강태준은 말을 잇지 못해요. 서연은 천천히 말을 이어가요. 25년이 지났으니 못 알아보실 만도 하죠.
하긴, 그때 저는 10살이었고, 지금은 36이니까요. 박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해요. 뭔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민우와 지희도 불안한 표정이지요. 서연은 재민에게 손짓해요. 재민이 오래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아요. 파일이 열려요. 25년 전 고아원 서류들이에요. 그리고 사진이 한 장 있어요. 10살 서연의 사진. 네 사람은 그 사진을 봐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여자를 다시 봐요. 얼굴 윤곽이 비슷해요. 특히 눈.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설마. 강태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와요. 서연은 차갑게 미소 지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강서연이에요. 25년 전 당신들이 고아원에 버린 그 강서연이요. 박미선이 비명을 지를 뻔해요. 손으로 입을 막아요. 민우와 지희는 얼굴이 새하얘져요.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아요. 서연이, 너였어? 네, 아버지. 저예요. 기억나세요? 빗속에서 떨던 10살짜리 딸, 고아원 문 앞에서 울던 그 아이. 강태준은 아무 말도 못해요. 입술이 떨려요. 25년간 잊으려 애썼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와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요.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가요. 25년 전 그날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아빠 엄마가 나 잘 부탁한다고 하셨잖아라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고 가셨어요. 서연아, 나 그때 설명은 필요 없어요. 서연이 날카롭게 말을 끊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박미선을 봐요. 그리고 당신, 박미선 씨. 박미선은 몸을 떨어요. 서연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당신은 저를 1년 동안 학대했죠. 밥을 굶겼고 다락방에 가뒀고 뺨을 때렸어요. 제가 배가 고파서 케이크 한 조각 먹었다고요. 그건. 그리고 결국 저를 고아원에 버렸죠. 내 아빠가 널 버렸어라고 말하면서요. 박미선은 고개를 숙여요. 얼굴이 빨개졌다 창백해졌다 해요. 변명할 말이 없어요. 서연은 이제 민우를 봐요. 강민우 씨, 당신은 저를 엄마 없는 거지라고 놀렸죠. 제 학용품을 망가뜨렸고요. 그리고 제가 고아원 갈 때 잘 됐다고 웃었어요. 민우는 식은땀을 흘려요. 25년 전 일인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지혜 씨, 지희를 향해 돌아서요. 당신은 저를 엄마한테 거짓말로 일러 바쳤죠. 언니가 나 때렸어라고. 사실은 당신이 제 방에 몰래 들어와서 물건을 망가뜨렸는데 말이에요. 지희는 고개를 들지 못해요. 손이 떨려요. 서연은 다시 책상으로 걸어가 앉아요. 네 사람을 차례로 쳐다봐요. 마치 재판장이 피고인들을 보는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네 사람은 대답하지 못해요. 서연이 계속 말해요. 미국 부부가 저를 입양했어요. 캐서린과 마이클 존슨. 제 진짜 부모님이시죠. 그분들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당신들과는 달리요. 서연은 잠시 멈춰요. 그리고 차갑게 웃어요. 하버드 MBA를 졸업했어요. 1등으로요.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30억 달러 규모로 키웠죠. 그리고 4년 전 한국에 돌아와 이 회사를 인수했어요. 재민이 자료를 하나 더 펼쳐요. 서연의 화려한 경력이 적혀 있어요. 하버드, 실리콘밸리, 선우그룹. 네 사람은 그 자료를 멍하니 봐요. 연 매출 5조 원, 직원 3만 명. 저는 이 모든 걸 제 힘으로 이뤘어요. 당신들의 도움 없이요.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서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져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으셨죠? 궁금하지도 않으셨어요? 딸이 어떻게 사는지, 밥은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나는, 아버지는 저를 버리고 편하게 사셨죠? 그 여자랑, 그 여자 자식들이랑. 박미선이 용기를 내어 말해요. 서연아, 그때 우리도 사정이요? 서연이 차갑게 웃어요. 사정이 있어서 10살짜리를 학대하고 버려도 되나요? 당신 친자식들은 그렇게 아끼면서 남의 딸은 밥도 안 주고 다락방에 가둬도 되는 거예요? 박미선은 말문이 막혀요. 서연이 일어나 창가로 다시 가요. 뒷모습만 보이지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아끼던 친자식들.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민우와 지희가 고개를 들어요. 서연이 돌아서며 말해요. 강민우 씨 사업 6번 실패. 빚 3억. 1년에 평균 5천만 원씩 가족 돈을 날렸죠. 민우는 얼굴이 빨개져요. 강지혜 씨 대학 중퇴에 백수. 명품 빚 5천만 원. 인스타그램에 가짜 부자 인증하면서 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희는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박미선 씨. 남편 퇴직금 5억을 2년 만에 다 날렸죠. 자식들 사업 자금이랑 본인 명품 사는데요. 박미선은 항변할 수가 없어요. 다 사실이니까요. 서연이 책상으로 돌아와 앉아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려요. 그런데 말이에요. 한 달 전에 묘한 일이 있었죠? 네 사람은 긴장해요. 서연이 냉소를 지어요. 강민우 씨가 투자 사기를 당했죠. 5억 원. 그리고 강지혜 씨도 협찬 사기를 당했어요. 500만 원. 민우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요. 그게 설마. 네, 맞아요. 서연이 차갑게 웃어요. 제가 한 거예요.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도 협찬업체도 다 제가 만든 가짜예요. 뭐라고? 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지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에요. 왜 그런 짓을? 왜요? 서연이 일어나 민우에게 천천히 다가가요. 민우는 뒷걸음질 쳐요. 당신들이 저한테 한 짓을 똑같이 돌려준 거예요. 당신들이 저를 절망으로 밀어넣었듯이 저도 당신들을 절망으로 밀어넣었어요. 그건 범죄야. 사기잖아. 그럼 고소하세요. 서연이 냉정하게 말해요. 증거 있으면요. 하지만 없을 거예요. 제가 완벽하게 지웠으니까요. 재민이 다른 서류를 꺼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자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본 투자는 원금 보장이 안 되며 투자자 본인 책임입니다라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민우는 주저앉아요. 완벽한 복수예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서연아,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제발이요? 제발 뭐요? 용서해줘.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요? 서연이 차갑게 웃어요.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어요. 25년 전 제가 고아원 문 앞에서 뭐라고 했죠? 아빠, 제발 가지 말라고 했죠. 아버지는 저를 용서해 줬나요?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10살짜리를. 아무 잘못도 없는 딸을.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세요? 강태준은 눈물을 흘려요.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빗속에서 울던 딸. 차를 잡으려고 뛰어오던 작은 손. 하지만 자신은 돌아보지도 않고 떠났어요. 서연은 다시 자리에 앉아요. 차갑게 말을 이어가요. 궁금하시죠?
제가 왜 당신들을 여기 불렀는지. 네 사람은 서연을 봐요. 서연이 말해요. 보여주려고요. 당신들이 버린 딸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당신들이 아낀 자식들은 얼마나 형편없는지. 서연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연이 재민에게 손짓해요. 재민이 마지막 서류를 꺼내요. 강태준네 가족의 현재 재정 상태가 적혀 있어요. 빚 8억, 재산 제로, 월 수입 200만 원. 당신들은 이제 빈털털이에요. 집도 날아갔고, 연금도 압류됐고, 빚만 8억이 남았죠. 박미선이 울먹여요. 우리 어떻게 살아? 제가 25년 전에 느꼈던 기분 그대로 느껴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기분.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요. 대화는 끝난 거예요. 나가세요. 볼일 다 봤으니까요. 서연아, 제발. 우리 좀. 저한테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저는 당신들의 딸이 아니에요. 제 아버지는 마이클 존슨이고 제 어머니는 캐서린 존슨이에요. 당신들은 그냥 남이에요. 재민이 문을 열어요. 네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나요. 나가려다 강태준이 마지막으로 돌아봐요.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서연은 창밖을 보고 있어요. 대답하지 않아요. 강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나가요. 박미선, 민우, 지희도 따라 나가지요. 문이 닫혀요. 서연은 혼자 남아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서연은 대답 대신 창밖을 계속 봐요. 표정이 없어요. 복수를 완수했지만 뭔가 공허해요. 재민이 조용히 나가요. 혼자 남은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어요. 엄마와 찍은 오래된 사진을 꺼내요.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어요. 엄마, 제가 해냈어요.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복수했어요. 사진을 쓰다듬어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요. 복수는 달콤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서연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어요. 일어나서 서울 야경을 봐요. 화려한 도시, 성공한 삶. 하지만 외로워요. 한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네 사람은 로비를 걸어 나와요. 아무도 말이 없어요.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려요. 마치 25년 전 그날처럼요. 어떡하지? 우리 어떡해? 박미선이 울어요. 민우와 지희도 멍하니 서 있어요. 강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봐요.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져요. 그는 25년 전을 떠올려요. 고아원 문 앞에서 울던 서연. 자신을 잡으려고 뛰어오던 작은 손. 그때 돌아봤어야 했어요. 그때 안아줬어야 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25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상처는 너무 깊었어요. 비를 맞으며 네 사람은 걸어가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25년 전 서연이 느꼈던 그 절망을 이제 그들이 느끼고 있어요. 복수는 완성됐어요. 하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서연은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돼요. 한 달 전 그날 이후로 계속 이래요. 복수를 완수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공허해진 것 같아요. 재민이 들어와요.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강태준 씨 일가의 현황입니다. 재민이 파일을 펼쳐요. 서연은 별로 보고 싶지 않았지만 눈이 가요. 강태준 씨는 현재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 9,500원. 박미선 씨는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고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어요. 강민우 씨는 대출 독촉에 시달리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현재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요.
강지혜 씨는 재민이 잠시 멈춰요.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허위 부자 인증을 한 것에 대해서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는데 대부분 비난입니다. 서연은 창밖을 봐요. 그들이 무너졌어요. 완전히요. 자신이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씁쓸할까요? 회장님? 계속하세요. 강태준 씨가 매일 선우그룹 앞에 와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요. 만나지 마세요. 보안에게 말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해요. 회장님, 계속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 달 동안 제대로 식사도 안 하시고 잠도 안 주무시는 거 다 압니다. 복수하시고 나서 더 힘들어 보이세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아요. 재민의 말이 맞아요. 복수 전에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됐죠. 하지만 이제 복수를 완수했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양부모님께 전화라도 드리시죠.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여요. 재민이 나가요. 그날 밤 서연은 미국에 있는 양어머니 캐서린에게 전화해요. 엄마, 서연아,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요.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져요. 엄마, 나, 왜, 무슨 일 있어? 서연은 한참을 말하지 못해요. 캐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어요. 서연아, 혹시 그 사람들 만났니? 너를 버린 그 가족? 응. 어땠어? 복수했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렸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니? 아니. 서연은 눈물을 흘려요. 오히려 더 괴로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분명 내가 원하던 거였는데. 서연아. 캐서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져요. 복수는 절대 마음을 채워주지 못해. 오히려 더 큰 공허함만 남기지. 그럼 난 뭘 위해 25년을 준비한 거야. 내가 준비한 건 복수가 아니었어. 내가 준비한 건 성공이었어.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지. 서연은 울면서 듣고 있어요. 엄마가 항상 말했잖아.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거라고. 넌 이미 잘 살고 있어. 훌륭한 사람이 됐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이제 그만 놓아줘. 그 사람들도 과거도.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넌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어.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참을 울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복수를 완수했지만 자유롭지 않아요.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결정을 내려요. 재민을 불러요. 재민 씨, 강태준 씨 일가의 빚을 정리해 주세요. 네. 회장님, 그게 무슨 8억 원. 제 개인 돈으로 갚아주세요. 단 익명으로요. 절대 제가 한 거라는 걸 알리지 마세요. 하지만 그리고 강민우 씨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세요. 선우그룹 계열사 중 하나에 평범한 직원으로요. 재미는 놀란 표정이에요. 회장님, 왜 갑자기?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놓아줄 때가 됐어요. 하지만 그들이 회장님께 한 짓을 알아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서연은 창밖을 봐요. 계속 미워하면서 사는 건 저한테도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재미는 고개를 끄덕여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강태준네 가족은 이상한 소식을 들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와요. 강태준님, 귀하의 대출금이 전액 상환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익명의 후원자가 8억 원을 전액 입금하셨습니다. 강태준은 믿을 수가 없어요. 8억 원을? 누가? 민우에게도 연락이 와요. 선우그룹 계열사 중소유통회사에서요. 강민우 씨, 저희 회사에 입사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물류 담당 직원으로요. 정말요? 네, 이력서를 검토했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민우는 눈물이 나요.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대기업 계열사에. 지희에게도 변화가 생겨요. 복지관에서 연락이 와요. 저희가 SNS 마케팅 담당자를 찾고 있는데 지희 씨가 적합할 것 같아서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할게요. 제가 하고 싶어요. 네 식구는 거실에 모여요. 뭔가 이상해요. 갑자기 빚이 사라지고 일자리가 생기고. 이거 혹시 서연이가?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해요. 박미선도 고개를 끄덕여요. 그럴 리 없어. 그 애가 우리를 왜? 하지만 누가 8억을 익명으로. 침묵이 흘러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연.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그 여자가 왜 다시 살려주는 걸까요? 강태준은 다음 날 다시 선우그룹 앞으로 가요. 한 달 동안 매일 왔지만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보안이 막아요.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제발, 딱 한 번만, 감사하다는 말만 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숙여요. 빌딩을 올려다봐요. 저 위 어딘가에 서연이 있어요. 자신이 버린 딸이. 그는 무릎을 꿇어요. 빌딩 앞에서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서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아요. 눈물만 흘러요. 40층 회장실. 서연은 창문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봐요. 작게 보이는 사람 하나. 무릎 꿇고 있는 남자. 아버지예요. 재민이 옆에 와요. 회장님, 저분을 내버려둬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세요. 서연은 더 이상 보지 않아요. 책상으로 돌아가 앉아요.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아직은 만날 수 없어요. 아직은요. 한 달이 더 지나요. 민우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이에요. 상사가 칭찬해요. 민우 씨, 요즘 일 정말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꼭 잘 살리고 싶습니다. 민우는 진심이에요. 6번 실패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성공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걸. 땀 흘려 일해야 한다는 걸. 지희도 복지관에서 열심히 일해요. SNS에 복지관 소식을 올리고 후원자를 모집해요. 예전처럼 허세 부리지 않아요. 진실되게 살아요. 지희 씨, 이번 달 후원금이 작년 대비 2배나 늘었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지희는 진심으로 기뻐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이렇게 보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박미선과 강태준도 변했어요. 더 이상 사치를 부리지 않아요. 검소하게 살아요. 주말에는 함께 봉사활동을 해요. 고아원에요.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보면 박미선은 항상 서연을 떠올려요. 이렇게 작은 애들을 내가 어떻게 그랬을까? 눈물이 나요. 후회가 밀려와요. 강태준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우리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알아. 평생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래도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야지. 그게 서연이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잖아. 박미선이 고개를 끄덕여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아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서연은 미국에서 양부모님이 방문했어요. 캐서린과 마이클이 회장실에 와요. 서연아, 엄마, 아빠. 서연은 두 사람을 끌어안아요. 진짜 부모님이에요.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분들이에요.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캐서린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여요. 이제 좀 괜찮아졌어. 엄마 말대로. 놓아줬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마이클이 말해요. 서연아,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마. 넌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 자랑스러운 딸이고. 고마워요, 아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해요. 오랜만에 서연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라요. 참 서연아. 우리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고아원 몇 곳을 방문하려고 해. 너도 같이 갈래? 고아원이요? 응. 내가 1년 동안 있었던 그 고아원도 가보려고. 서연은 잠시 생각해요. 사랑의 집. 박순자 원장 선생님이 계신 곳. 좋아요. 갈게요. 다음 날 서연은 양부모님과 함께 고아원을 찾아가요. 25년 만이에요. 건물은 낡았지만 여전히 사랑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요. 박순자 원장이 나와요. 7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해요. 어서 오세요. 박순자는 서연을 보고 멈춰요. 그 눈, 그 얼굴. 알아볼 수 있어요. 서연이. 니? 선생님. 서연은 달려가 박순자를 끌어안아요. 눈물이 쏟아져요. 선생님. 저예요. 강서연이에요. 세상에.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어요. 25년 만에 재회예요. 고아원을 둘러보며 서연은 말해요. 선생님, 제가 고아원을 지원하고 싶어요. 건물도 새로 짓고 아이들 교육비도 지원하고요. 서연아. 그리고 매년 장학금도 드릴게요. 선생님처럼 좋은 분이 운영하시는 곳이니까요. 박순자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아요. 고맙다, 서연아. 정말 고맙다.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선생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 기억해요. 넌 버려진 게 아니야. 특별한 거야 라고 하셨죠. 그래. 너는 특별한 아이였어. 지금도 그렇고. 서연은 고아원 마당을 걸어요. 25년 전 자신이 혼자 앉아있던 그 벤치가 아직도 있어요. 그곳에 앉아요. 캐서린과 마이클이 옆에 와서 앉아요. 엄마, 아빠, 내가 여기서 1년을 보냈어. 힘들었겠구나. 응, 정말 힘들었어. 매일 울었어. 아빠가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거든. 하지만 이제 괜찮아. 넌 우리가 있잖아. 마이클이 서연의 어깨를 안아요. 서연은 양아버지의 품에 기대요. 고마워요, 아빠. 그때 저를 입양해줘서. 우리가 더 고마워. 너 같은 훌륭한 딸을 갖게 돼서.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어요. 따뜻한 침묵이 흘러요. 그날 밤 서연은 회장실에 혼자 있어요. 창밖을 보고 있는데 재민이 들어와요. 회장님, 강태준 씨가 또 왔습니다. 6개월째입니다. 매일 오십니다. 서연은 한참을 생각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네. 정말요? 네. 이제 됐어요. 재민이 나가요. 잠시 후 문이 열려요.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들어와요. 6개월 사이 더 늙어 보여요. 머리는 더 하얘졌고 등은 더 구부정해졌어요. 서연아, 앉으세요. 강태준은 소파에 앉아요. 서연도 맞은편에 앉아요. 침묵이 흘러요.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어요. 서연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25년 전 그날 아빠가 너를 지켰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변명하지 않을게. 아빠가 비겁했어. 나약했어. 너를 버린 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강태주는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때는 정말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제야 알았어. 알았다고요? 서연이 차갑게 묻어요. 6개월 동안 매일 여기 왔어. 무릎 꿇고 기다렸어. 사람들이 쳐다봐도 상관없었어.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고 싶었어. 그게 뭐가 됐나요? 25년 전에 그러셨어야죠. 알아. 너무 늦었어. 하지만 강태주는 서연을 똑바로 봐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고. 아빠가 최악의 아버지였다고. 그리고 목이 메어요. 그래도 넌 정말 훌륭하게 자랐다고. 아빠는 자격 없지만 그래도 자랑스럽다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듣고만 있어요. 빚을 갚아준 것도 민우 일자리도 다 내가 한 거지?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서연이 차갑게 말해요. 익명의 후원자가 한 거예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그래도 고맙다. 강태주는 일어나요. 더 이상 안 괴롭힐게. 이제 안 올게.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 문 쪽으로 걸어가요. 손이 손잡이에 닿으려는 순간 서연이 말해요. 아버지. 강태준이 멈춰요. 돌아봐요. 서연이 말을 이어요. 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아마 평생 못할 거예요. 알아. 하지만 서연이 잠시 멈춰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남처럼 살 거예요.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그걸로 충분해. 고맙다, 서연아. 강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나가요. 문이 닫혀요. 서연은 혼자 남아요. 눈물이 흘러요. 하지만 이상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뭔가 후련한 눈물이에요.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창밖을 봐요.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어요. 아름다워요. 엄마,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1년 후, 서연은 고아원 개원식에 참석하고 있어요.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 이철수 장학재단. 아니, 사랑의 집 제2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서연이 전액 기부한 거예요. 박순자 원장이 감사 인사를 해요. 이 건물은 강서연 회장님의 기부로 지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이곳에서 지냈던 서연님은 이제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박수가 터져요. 서연은 무대에 올라가요. 저는 10살 때 이곳에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시기였죠. 하지만 박순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넌 버려진 게 아니야. 특별한 거야라고요. 서연은 아이들을 봐요.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버려진 게 아니에요.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박수쳐요. 서연은 미소 지어요. 진심 어린 미소예요. 행사가 끝나고 서연은 혼자 고아원 마당을 걸어요. 25년 전 그 벤치에 앉아요. 그때는 울고 있었지만 지금은 웃고 있어요. 핸드폰이 울려요. 재민이에요. 회장님, 강민우 씨가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그리고 강지혜 씨가 결혼한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남자분이라고. 다행이네요.
강태준 씨 부부는 여전히 고아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서연은 미소 지어요. 그들도 변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변했어요. 회장님은요? 저요? 행복하세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봐요. 파란 하늘, 흰 구름. 아름다워요. 네. 이제 행복해요. 다행입니다. 전화를 끊어요. 서연은 벤치에서 일어나요. 걸어가려다 멈춰요. 고아원 입구에 누가 서 있어요. 강태준이에요. 박미선, 민우, 지희도 함께 있어요. 봉사활동을 하러 온 것 같아요. 네 사람도 서연을 봐요. 눈이 마주쳐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잠시 바라봐요. 그리고 서연이 먼저 고개를 살짝 끄덕여요. 인사해요. 강태준도 고개를 숙여요. 깊게요. 서연은 돌아서서 걸어가요. 뒤돌아보지 않아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양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차로 가요. 캐서린이 웃으며 문을 열어줘요. 다 끝났니? 응, 엄마. 다 끝났어. 이제 뭐 할 거야? 살아야죠. 제대로. 차가 출발해요. 서연은 창밖을 봐요. 고아원이 점점 멀어져요. 과거도 함께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써요. 25년 전 나는 버려졌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고 가장 슬펐다. 그 상처는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 상처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나는 사랑받는 딸이고 성공한 CEO이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것이다. 일기를 덮어요. 창밖을 봐요. 별이 빛나고 있어요.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어요.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인생은 계속돼요. 이제 서연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서연은 다시 돌아볼 거예요. 25년 전 버려졌던 그 소녀가 얼마나 강하고 훌륭한 여자가 됐는지를. 5년 후 서연은 결혼했어요. 한재민과요.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 2살짜리 딸이 있어요. 강태준은 여전히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건강이 나빠졌지만 멈추지 않아요. 속죄하는 마음으로요. 민우는 이제 부장이 됐어요. 성실하게 일한 결과예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더 이상 사업 실패를 꿈꾸지 않아요. 지인은 복지관의 팀장이 됐어요.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SNS에는 진짜 일상을 올려요. 허세 없이요. 어느 날 서연은 딸을 데리고 고아원을 방문해요. 박순자 원장은 이제 은퇴했지만 여전히 고아원을 찾아와요. 선생님, 제 딸이에요. 어머, 이쁘네. 이름이 뭐니? 캐서린이요. 엄마 이름을 땄어요. 박순자는 미소 지어요. 서연도 미소 지어요. 문득 입구에서 강태준 가족이 봉사활동을 하러 와요. 서연과 눈이 마주쳐요. 이제 서로 어색하지 않아요. 강태준이 다가와요. 서연아. 네. 손녀. 처음 보네. 강태준은 캐서린을 봐요. 눈물이 글썽해요. 이쁘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고맙지. 이렇게라도 볼 수 있게 해줘서.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해요. 가끔 여기서 마주치면 인사 정도는 할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고맙다. 강태준은 물러나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아요. 서연은 딸을 안고 마당을 걸어요. 하늘이 맑아요. 바람이 불어요. 기분이 좋아요. 캐설이나 엄마가 어렸을 때 여기서 살았단다. 아기는 까르르 웃어요. 서연도 웃어요. 엄마는 힘든 시간도 있었어. 하지만 이겨냈어. 그리고 지금 너를 만났지. 아기를 꼭 안아요. 엄마가 너한테 약속할게.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절대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행복한 눈물이에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봐요. 친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걸어가요. 딸을 안고요. 미래를 향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이제 현재를 살아야 해요.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해요. 강서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희망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행복으로 가득하도록 예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